고돌이 썰툰. 우리 못 믿냐? 걱정하지 마 라고 너네가 자주 했던 말, 그동안, 아니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를 여기에 한번 끄적여봐. 먼저 친구야 안녕? 난 너랑 초중고 모두 같이 나왔고 서로 너 사정 내 사정 모르는 거 없이 다 알며 1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지내왔어. 난 남자친구가 생기면 항상 너에게 먼저 소개시켜줬었고 그렇게 같이 놀며 술자리도 가지고 셋이서 친하게 지냈지.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걸까? 항상 나랑 내 전남친이랑 있었던 일은 너가 다 먼저 알고 있었고 넌 가운데 껴서 쉽게 말하면 이간질을 했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 나랑 내 전남친이 잠깐 헤어졌던 날 난 아직 걔를 못 잊고 있었어. 하지만 넌 내 전남친과 연락하며 나 몰래 만나고 내 이야기를 했지. 넌 나에게 이미 걔는 마음 정리가 끝났으니 그만 잊으라고 했고 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어. 하지만 몇 개월 뒤 나랑 내 전남친은 다시 만났고 너와 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어. 나랑 잠깐 헤어졌던 사이에 넌 내 전남친과 술에 만취된 상태로 모텔을 갔고 그 사실이 나에게 들통날까봐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 이후 넌 내게 장난식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너도 내 남친이랑 할래?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겠어? 라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지. 그 말에 난 너한테 영 끊자는 말과 동시에 내 전남친과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했지. 넌 그럴 일 없다고 진짜 미안하다며 나한테 사과를 했었어. 근데 며칠도 안 가서 또 둘이 만나더라. 졸업식 날 꽃도 줬다며. 근데 너 내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내 전전 남친이랑도 이런 일 있었잖아. 고마워 얘들아. 너희 덕분에 아주 좋은 경험했어. 나도 너희랑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은 애 되는 거니까 나는 참을게. 여러분 친구 꼭 잘 사귀세요. 돈 문제, 남자 문제로 잘 부딪히는 친구는 빨리 거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사연을 읽으면서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저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15년이나 친구로 지낸 사연자분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친구와의 연을 끊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친구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봤자 사연자분에게 해만 되었을 거니까요. 사연자분 말대로 우리 호둥이 여러분들은 돈 문제, 남자 문제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친구 말고 정말 좋고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그런 친구들만 곁에 가득하시길 저 후순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얘기를 제보드립니다. 저는 중2 때 친구가 없었습니다. 반에서 그냥 존재감이 없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도 아무 티도 안 나는 그런 아이. 그런데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지혜였어요. 지혜는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쾌활해서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한테도 말을 많이 걸어주었고 제가 반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많이 챙겨주고 슬플 때는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물을 놓고 오거나 했을 때 어김없이 지혜가 준비물을 빌려주었고 지혜는 워낙 심성이 착하고 발라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많이 써준 게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제가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그 편지를 집에서 혼자 읽고 감동받고 힘이 나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친구 덕에 제 성격은 조용한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점점 조금씩 나쁜 물이 들었고 지혜는 저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지혜의 말은 들리지 않았죠. 그냥 제가 먼저 지혜 보고 이제 쌩까자고 너는 너무 선비 같다고 심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방에서 지혜의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힘들 때 이런 편지를 써준 친구에게 그런 모진 말을 하다니. 저는 지혜에게 찾아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현재 고2인데 여전히 착합니다. 제가 힘들 때 지혜가 저를 살린 것처럼 저도 이제 지혜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야 최지혜, 너 오늘 경시대회 나가서 상 탔던데 정말 축하한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너도 알지? 이걸 네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오래가자. 착한 지혜야,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운 친구에게 다시 돌아오셨네요. 평생 친구를 얻으신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 우정 변치 마시고 평생 가시길 기도할게요. 제가 학교에서 같이 다니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명이라는 꽤 많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운한 거 없이 이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제가 좀 얼굴이 이쁘장한 편이라 애들이 제 말을 잘 믿고 잘 따라주고 또 제 의견도 많이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같이 다니는 무리 중 한 친구가 저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키티 파우치를 산 적이 있었는데 주말에 사서 학교 가기 전날에 SNS에 자랑하려고
올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리 중 B라는 친구가 키티 파우치를 똑같이 사온 거예요. 네, 이때까지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반스 신발을 사서 SNS에 올리면 다음날 그대로 사서 신고 오고, 제가 떡볶이, 탕수육 등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좋아하는 음식 쓸 때 저랑 똑같이 쓰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제 화장 스타일, 모든 걸 따라해요. 왜 따라하는지 대충 이유는 감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썸남이 있었는데 저는 그 썸남을 좋아한다는 걸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다 알 정도로 티를 내고 다녔습니다. 근데 뒤에서 B도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같은 무리의 친구라 일부러 티도 안 내고 뒷담도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저를 따라한다는 사실이 정말 100%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B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따라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다른 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왜 따라하는 거야? 그랬더니 B가 빈정거리면서 말하길, 나도 걔를 좋아하는데 어떡하라고. 너랑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화가 나서 한판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보면 유치하다고 생각할까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를 맨날 따라하는 친구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타인이 정말 부럽다는 이유로 타인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의 좋은 점을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들 말하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장점을 배운다기보다는 그저 나무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죠. B라는 그 친구,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친구일지도 모르겠네요. 진정으로 자신이 더 멋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멋져 보이는 친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매력을 찾아 가꾸는 태도라는 것을 그 친구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훌륭하셨던 아빠가 있습니다. 저는 15살 남자입니다. 위로는 형이 하나 있고 이형제로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고 정말 고생하셨죠. 아빠는 건설 현장에 나가 일을 하셨고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형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바로 알코올에 의지해 삶을 영위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빠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고 아빠가 일이 끝나고 들어오실 때 너무 무서워서 형이랑 먼저 자는 척 했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웠고 이런 상황이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쯤은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형도 어리고 매일같이 라면 혹은 김치와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빠 눈치를 보며 벌벌 떨며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그 집에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술 때문에 아빠는 건설 현장 일에서도 잘리셨고 매일같이 남은 돈으로 술과 TV를 보며 집에서 뒹굴뒹굴 계셨습니다. 저와 형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 둘이라도 학교 끝나고 전단지 알바라도 하기로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학교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알바를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게 죽어라 해서 번 돈을 아빠는 다시 술에 쓰시고요. 참다 못해 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술에 취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에요. 형은 아빠에게 우리와 아빠를 위해서 술은 끊어야 한다고 말했고 아빠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니 형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술을 끊고 다시 한번 저희 형제와 함께 일어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죠. 아빠는 다음날부터 진짜 술을 끊었습니다. 착실하게 일도 나가고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일이 힘드시면 술 생각이 엄청 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형제와의 약속이고 만약 술을 다시 마실 시 형과 저는 집을 나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 참고 계십니다. 솔직히 아빠가 언제 다시 술을 마실지 몰라요. 불평불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형은 참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시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그냥 부럽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이 기분이 사라질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보자님과 형의 행동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형제의 설득에 아버지가 술을 끊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보자님, 아빠가 술을 다시 마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아빠를 믿어보세요. 술도 끊고 일도 다시 시작하실 정도면 아버지는 두 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6 여자입니다. 저는 학원을 5개 다닙니다. 첼로, 피아노, 수영, 수학, 영어학원 이렇게 5개를 다녀요. 그래서 평일에 놀 시간?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주말에도 엄마는 클래식 공연을 봐야 감성이 풍부해진다느니 그림을 그려야 예술성이 살아난다느니 해서 토요일까지 저를 강제로 시킵니다. 저한테 유일한 자유시간이라고 하면 일요일 점심은 돼야 제 스케줄이 없어요. 그 시간대에 저는 일주일 동안 못했던 스마트폰을 마구 하는데요. 문제는 저번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이상한 어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요새 유튜브랑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모가 자녀 휴대폰 감시하는 어플이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뭘 얼마나 했는지,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봤는지가 모조리 나오고 심지어는 휴대폰 사용 시간까지 보여지더라고요. 엄마 폰에서 제 핸드폰 전원을 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가서 따졌어요. 엄마, 진짜 이거 뭐야? 이런 걸 왜 깔아? 하니까 엄마는 너 일요일마다 그렇게 스마트폰 하는 거 중독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고작 일요일 점심부터 저녁까지 하는 건데 일주일 내내 참다가 그 시간만 딱 시간 비어서 하는 건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무슨 사진을 보냈는지, 누구와 전화통화를 했는지, 제일 어이없는 건 통화를 한 게 자동 녹음돼서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인권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심해요. 저희 언니한테는 아무 터치도 안 하면서 엄마 말대로 군소리 없이 학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에 반나절 핸드폰 하는 건데 핸드폰 감시라니요. 정말 슬퍼서 집 나갈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진지한 대화는 저희 엄마한테 없어요. 모조리 시키시고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혼이 납니다. 이렇게 감시당하면서까지 핸드폰을 해야 하나요? 정말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와, 정말 어플이 살벌한데요? 통화 기록에 카톡 기록까지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네요. 이 부분은 아버지한테 한번 도움 요청해보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와 진지한 이야기까지 못하신다니 그건 힘들 것 같고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서 중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보자님, 초등학생도 인권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죠. 정말 동감합니다. 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슴이 제일 작은 A컵 중3입니다. 저는 가슴이 보통 작은 게 아닙니다. 완전 남자의 수준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가슴이 작습니다. 브라도 사실 거의 트리플 A컵인데 왜 입는지 의미조차 없는 거의 가리개용입니다. 심지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저보다 큰 것 같습니다. 가슴이 작으니 옷핏도 안 이쁘고 친구들끼리 찜질방을 가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혹은 가슴 얘기가 나올 때 너무 제 가슴이 원망스럽고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건 저희 엄마랑 언니는 가슴이 다 C컵 이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가슴을 키우기 위해 노력은 해봤냐고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마사지라는 마사지는 다 해보고 가슴이 커지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찾아 먹어봐도 아시죠? 아무 효과 없어요. 영양분을 잘 채워서 먹어라? 저처럼 잘 먹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조금 뚱뚱해진다면 그래도 살이 찌니까 가슴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고요. 매일 집에선 언니랑 엄마가 너는 돌연변이니? 다 큰데 왜 너만? 이런 식으로 놀리는데 딴에는 장난이시겠지만 저는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 머리도 짧은 편이어서 사복을 입으면 남잔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그냥 제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제 가슴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예요. 한 번은 엄마한테 나는 커서 무조건 가슴 수술할 거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어딜 감히 몸에 칼을 대냐고 하시면서 절대 반대하시는데 아니 엄마는 가슴이 크니까 모르시겠죠. 저는 이 가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슴이 커지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가슴이 커서 고민이라는 사연과 달리 이번엔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네요. 가슴이 크든 작든 누군가에겐 충분히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고민하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나에겐 큰 고민인데 그걸 농담식으로 웃어 넘긴다면 너무나도 큰 상처이기도 하죠. 사연자분, 호순이 생각에는 사연자분의 가슴은 앞으로 좀 더 크지 않을까 해요. 중3이면 아직 몸이 다 큰 나이가 아닌 만큼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운동을 틈틈이 하며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연자분을 위한 가슴 커지는 방법, 호둥이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보아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1 남학생입니다. 저의 유치원생 때부터 초딩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찐따로 유명했습니다. 짝을 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저랑 짝하기 싫다며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와 트러블이 있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 친구들은 제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골라하며 저를 본격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찐따라고 놀렸고 저는 그때부터 자연스레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4학년을 꾸역꾸역 넘기고 5학년이 되었을 때 저를 괴롭히던 애들 중 2명이 또다시 저에게 붙어 저를 다시 찐따라고 소문내고 심한 몸싸움도 걸고 이제는 대놓고 뒷담까지 하더라고요. 걔네 때문에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의 매일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참다 학폭에 신고를 했었는데 또 그 신고했다는 사실이 이틀 만에 초등학교 전체로 쫙 퍼져서 제 이미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중재로 친구들과 화해를 하고 6학년으로 올라갔지만 저는 다시 4학년 때 저를 괴롭힌 5명과
같은 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땐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저희 반에 몇 명 제 소문을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걔네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저를 왕따 시키던 친구가 와서 제 찐따야. 같이 안 노는 게 좋을걸? 이래버리고 그렇게 2, 3년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왕따를 당하게 된 이유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불러서 저희 집에서 논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외동이라 또래와 그렇게 집에서 함께 논 건 처음이어서 친구들이 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제가 화를 좀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때 일은 분명 사과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친구들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작 장난감 가지고 화를 냈다고 그렇게 몇 년간 제보자님을 괴롭힌다고요? 학폭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같은 반까지 됐다니요.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보자님이 받은 상처는 어쩌고요? 혹시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시진 않았나요? 제보자님, 지금 가벼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말고 부모님께 꼭 도움을 청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셔서 처벌을 받게 하세요. 제보자님,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사실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어요. 6개월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정말 심하게 다친 이후로 4개월 동안 누워만 있다가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데요. 고맙게도 같은 반 친구들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저를 차별하거나 하는 것 없이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 빼면 학교 생활에 크게 불만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너무 좋고 덕분에 매일 웃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학년 친구들입니다. 학교 밖을 돌아다닐 때나 급식실을 갈 때 저학년 애들이 너무 저를 벌레 보듯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하루는 제가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옆에 오더니 제 휠체어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뭐해?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지 친구들이랑 깨끗이 웃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장애인이니까 6학년이나 되었어도 어린애들이 나를 선배 취급 안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 생각에 또 친구들 생각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재활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보듯 하는 혐오 시선일 뿐이네요. 요즘 몸도 더 안 좋아져서인지 애들의 그런 시선이 너무 힘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요. 저 혐오하는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 시선 하나에도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리가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연자분을 대놓고 무시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정말 무식하고 철이 없네요. 저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인데 말이죠. 사람은 자라면서 어떤 행동이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고 옳지 못한 행동이며 창피한 행동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데 아직 사연에 나온 저 친구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상처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어린 친구들의 철없는 행동에 크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사연자분이 항상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2가 된 여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남사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사친을 짝사랑한 지는 2년 6개월쯤 되었는데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라는 게 고민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으로 좋아한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반에서 나 다음으로 키가 큰 애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얘한테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자리 배치 이후 그 애랑 짝꿍이 되었을 때부터 점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두근거리는 일들도 많기도 했고요. 처음으로 두근거렸을 때는 과학 시간 때 어떤 실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책상으로 옮겨야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남사친이 오더니 많이 무거워? 하면서 옮기는 걸 도와주는데 그 순간 엄청 두근거리면서 그 애에 대한 호감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회 때였습니다. 경기 종목 중 훌라후프 넘기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랑 제가 키가 가장 커서 맨 끝에 나란히 쓰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훌라후프가 제 목에 잘못 걸려서 짝꿍에게로 훌라후프를 못 넘기고 있었는데요. 남사친이 그런 저를 보고 웃더니 도와줄게 하며 훌라후프를 나만 한쪽 손으로 대신 넘겨주는 거 있죠? 순간적으로 그 애가 저를 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근거렸습니다. 졸업 이후 저는 그 애와 같은 중학교에 갔지만 다른 반으로 배정되어서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교할 때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깐 보는 정도? 근데 그 잠깐 보는 순간에도 너무 두근거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짝사랑만 할 수도 없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남사친을 짝사랑하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풋풋한 설렘을 느끼고 있는 사연자분이 부러울 정도로 오랜만에 아주 설레는 썰이었어요. 저도 안 친한 사람을 좋아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연이 너무나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잘 되고 싶지만 잘 될 연결고리가 없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끔씩은 그 애와 친한 여자애들이 부럽고 슬프기도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서든 접점을 만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독서실을 다닌다거나 동아리에 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사연자분의 사랑이 이뤄지기를 저 호순이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중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단짝이 있는데요. 완전 핵 인싸입니다. 반면 저는 친구도 이 친구밖에 없고 다른 아이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이게 걱정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아이들입니다. 다른 애들은 저랑 친구가 따로 있을 때 제 절친에게 가서 야, 너 쟤 좋아? 쟤 너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우리랑 놀자. 찐따랑 놀면 이미지 나빠져 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친구가 저런 애들 말 신경 쓰지 말라며 나는 너랑 절친이라고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친구가 저랑 멀리하고 다른 인싸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있죠? 제가 말을 걸면 어색하게 하며 피하기만 하고요. 다른 애들이 하도 저랑 놀지 말라고 하니까 서서히 저한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교도 다른 친구들이랑 하고요. 이쯤 되니 제가 정말 친구가 아예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항상 학교 끝나면 같이 놀았는데 이제는 저 혼자라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학교에선 항상 눈치 보이고 절친이었던 제 친구는 다른 애들과 무리지어 다니고 이제 저는 급식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엔 엎드려서 자는 척만 합니다. 깨어있으면 제 절친이 다른 친구랑 노는 게 보여 슬퍼요. 그 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만 300장이 넘을 정도로 친하고 추억도 많았는데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걸까요? 집에서 항상 위로되는 영상 보면서 울어버립니다. 힘들지만 아무한테도 제 고민을 못 털어놓습니다.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렇게나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 말만 듣고 제보자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쌩까다니요. 완전 인성이 덜 된 친구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런 친구랑 다시 친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혹여나 다시 친해졌다고 해도 똑같이 제보자님이 힘들 때 떠날 친구일 거예요. 제보자님의 태도가 좀 더 당당해지고 말도 반응이 안 좋더라도 자신있게 걸어보시면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감부터니까요. 소심해지지 마시고 당당해지세요. 제보자님 화이팅! 22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저 단 둘입니다. 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저희를 버리셨죠. 제 고민이 이거냐고요? 아니요. 제 고민은 더 충격적인 겁니다. 바로 저희 새엄마입니다.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아빠가 조금씩 이상하긴 했습니다. 일 끝나면 매일 바로 집으로 오시던 아빠가 잠깐 어디 좀 들렸다가 온다고 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저랑 같이 점심 먹고 TV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엔 항상 저 혼자 TV 앞에 있더라고요. 평소 안 꾸미시던 분이 갑자기 옷을 사입질 않나, 오늘 자기 괜찮냐며 물어보시질 않나. 저도 나이가 있고 또 눈치가 있는지라 아빠한테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대충 짐작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았습니다. 아빠한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26살짜리요. 그냥 단순히 여자친구가 생겼던 거라면 저도 아무 말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이 아빠의 여자친구라뇨. 아빠랑은 심지어 20살 차이입니다. 같은 회사 막내라고 하던데 아빠는 이 언니가 엄청 좋나 봅니다. 물론 그 언니도 아빠한테 잘해주고요. 아침마다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아침밥도 차려주고 또 얼마 전엔 저 시험 힘내라고 간식거리도 사다 놓고 가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며칠 전엔 아빠가 저에게 그 언니와 재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언니도 저에게 딸 하며 엄청 부탁하셨고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새엄마가 생긴다는 것도 조금은 싱숭생숭한 일인데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심지어 아빠한테는 딸뻘인 저 언니가 새엄마라니. 새엄마가 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요? 그 언니를 새엄마로 인정해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분이 되게 묘하시겠어요, 제보자님. 아버지가 제보자님에게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는 제보자님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서로 좋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완전 유튜브 중독입니다. 아들이 말하기론 유튜브는 게임, 요리, 그림 등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창고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냥 욕설만 난무하고 학생들이 보기에 불건전한 영상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저희 아들이 보게 되는 게 싫습니다. 한 번은 웬 유튜버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보더니 그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하기도 하더라고요. 뭐만 하면 기모띠 거리질 않나. 저만 보면 행님들 이러고 제가 엄마지 행님입니까? 또 요즘엔 저녁 먹으러 할 때마다 먹 하는데 아니 도대체 먹이 뭔데요?
버기인지 벽인지 뭐든 간에 저희 아들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런 말투나 행동 따라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심지어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하루 온종일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 오늘부터 유튜브 금지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 중독이요? 웃기지 마시라 그래요. 이 정도는 누구나 봅니다. 저희 엄마는 저렇게 항상 제가 BJ나 유튜버 말투를 따라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말투 따라하는 게 나쁜 겁니까? 물론 어른들 눈에는 안 좋아 보이시겠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문화 아니에요? 그런 유행어가 무슨 욕설입니까? 엄마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유튜브를 금지당하면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 다 유튜브 얘기만 하는데 저 왕따대라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제가 맨날 유튜브 들여다본다 해서 학교를 안 갑니까? 학원을 안 갑니까? 유튜브로 제가 뭐 야동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지식 정보를 주는 영상들도 보는데 제발 저희 엄마 좀 설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익명의 여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들만 아는 여우짓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 친구 중에 딱 그런 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애는 남자애들과의 연락을 즐깁니다. 온갖 남자애들에게 애교란 애교는 다 떨고 괜스레 너 목소리 되게 좋다 라면서 칭찬을 뿌리고 다니는가 하면 남자애들 이름을 귀엽게 바꿔서 가령 이름이 도윤이라면 또또 하준이라면 준 이렇게 애칭을 지어 부릅니다. 하지만 여자애들한테는 애교는커녕 단답에 손톱도 잘 안 하네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얘는 자기 외에 다른 여자애들을 깎아내리는 게 취미인데요. 가령 제가 책상을 옮기거나 무거운 짐 같은 걸 들고 있으면 괜히 와서 진짜 익명이는 되게 남성스럽다. 난 저렇게 무거운 거 못 들겠던데 하며 약 올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한테 너희는 진짜 통통해서 좋겠다. 나는 너무 말라서 살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사실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했을 때 걔가 제 바로 앞 순서여서 의도치 않게 걔 키랑 몸무게를 봤었거든요. 근데 걔가 저보다 키가 5cm 정도 작은데 몸무게는 저보다 5kg 많이 나가던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바로 이 사실을 제 짱남에게 말했더니 짱남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는 친구들 다 같이 있는데 괜히 저에게 와 익명아 너 머리 진짜 크다 라고 또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같이 있던 제 짱남이 줄자를 들고 와서 저랑 그 여우 머리 크기를 재니까 그 여우 머리 크기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애들 다 빵 터지고 짱남도 저번부터 적반하장 오지네 라고 말하는데 뭐 본인도 창피한 건 아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진짜 통쾌 그 자체였습니다. 짱남 덕분에 사이다였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여우짓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또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꼬리 100만 개 달린 제 친구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꼬리가 엄청나게 달렸네요. 그 와중에 짱남 사이다 시원하네요. 주위에 꼭 한 명씩 여우 같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는 사연이시죠? 제보자님 지금처럼 돌려서 여우에게 사이다 한 번씩 먹이면 서서히 여우가 제보자님을 피할걸요? 친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깐족깐족되면 그렇게 한 번씩 사이다 날려주세요. 아마 몇 번 당하면 제보자님 근처에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우 퇴치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중2 남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한 절친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4년지기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만큼 저희는 서로 연애 고민부터 친구 고민까지 정말 모든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평생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당시 저에게는 제 절친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 하굣길에 버스에서 방귀를 꼈는데 집 가서 보니 팬티에 똥이 묻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이는 아니고 아주 살짝. 여튼 중2나 돼서 팬티에 똥을 들인 게 많이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건 친구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주일 전 하굣길에 절친이 저에게 자기 초딩 때 사실 놀이터에서 쉬마려 오면 팬티에 찔끔찔끔 싸서 말렸었다고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 제 똥 들인 얘기를 처음으로 친구한테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엄청 크게 웃으며 역시 우린 절친이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건 서로 비밀로 하자고 웃으며 분위기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반 애들이 저만 보면 쥐들끼리 키득키득거리더라고요.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뭔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 하루 종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절친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오더니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야 오늘은 화장실 안 가도 괜찮냐? 그러면서 쥐들끼리 키득거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 절친이 그새 어제 나눴던 제 비밀을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녔나 보더군요. 뒷단에는 가벼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나 본데 저 진짜 창피했습니다. 그날 서로 비밀로 하자고도 했는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렇게 둘이 나눈 비밀 얘기를 다른 애들한테 말할 수 있죠? 절친이 너무 실망스럽고 내일 학교에 가기 두렵습니다. 모두 절 보고 비웃을 것 같아요. 저 어떡하면 좋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절친이 너무했네요. 개인적으로 엄청 쪽팔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반 전체가 알게 됐으니 정말 상상만 해도 창피하네요. 제보자님
그 친구 절친이 맞나요? 절친은 그런 거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절친이었으니 한번 왜 말했냐고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한번 이야기해서 친구의 진심을 알아보세요. 제보자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2 남학생입니다. 제 이성 문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여자애들한테 고백도 몇 번 받아왔었지만 연애라는 게 귀찮고 와닿지도 않아서 모두 거절했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란 걸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렇기에 사랑이나 로맨스란 항상 남 얘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같은 학원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처음엔 귀엽게 생겨서 눈길이 갔고, 친해진 후에는 활발한 성격에 호감이 갔고, 그러다가 자습실에서 저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때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처음으로 두근거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그 애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학원만 가면 걔가 언제 올까 문 쪽만 쳐다보고 괜히 걔한테 말 한 번 더 걸어볼 구실을 찾고 싶고, 정말 모든 게 나도 모르는 새에 일어났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애가 저랑 같은 우리 친구 A의 여친이라는 것인데요. 친구 여친이라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저랑 이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을 뿐더러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마음마저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 혼자서 좋아하는 마음만 숨기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다른 학교 절친 B에게 전화로 고민 상담을 했었습니다. 좋아하는 애가 친구 A 여친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걸 뒤에서 다른 친구 C가 엿들었나 봅니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뒤에서 C가 부르는데 저한테 야, 너 쓰레기야? 뭐 하는 거야? 빨리 포기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C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저도 누가 제 여친을 좋아한다고 하면 쓰레기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네요. 제가 원해서 친구 여친을 좋아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애를 좋아하게 된 건데 처음으로 겪는 사랑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꼈는데 그게 친구의 여자친구라니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하지만 친구의 여친이랑 사귄다거나 하면 주위의 시선이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사람 일은 물론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안타깝지만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걸려서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을 바에는 얼른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보자님 화이팅!